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청문회에 이어 오늘 제2차 청문회에서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민간인과 청와대 등에 근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이에 협조한 전직 공무원, 기타 관련된 주요 정인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어제 1차 청문회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볼 때 오늘 실시되는 제2차 청문회의 국정조사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므로 국정조사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정인들께서도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실에 근거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이번 국정조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농단이란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농단은 맹자의 저서에서 유래된 말로 깎아지른 듯이 높이 솟은 언덕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 올라서면 시장의 거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근본 최순실 게이트는 농단이라는 높은 위치에 올라 권력과 정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정책과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과거부터 사적인 친분이 있다 하여 자격과 능력이 없는 외부 민간인의 말을 듣고 이에 휘둘려서 공정한 판단력을 잃고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있는 사람의 주변에 아부아첨하고 부하내동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정인 중 일부는 자기가 이러한 농단의 주연 또는 조연 역할을 한 데 대해 국민 앞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 출석 대상인 정인은 27인으로서 정인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출석 대상 정인 27인 중 현재 청문회에 출석한 정인은 13인입니다. 최순실 등 10인의 정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우병우 등 3인의 정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제출된 불출석 사유를 보면은 첫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국회에서 정언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이고, 둘째, 질병 및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국정조사인데 최순실 정인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출석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중 그 누가 이들의 불출석을 자유이자 권리로 인정하겠습니까?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인권이라는 명분 속에 서슴없이 몸을 숨기고 지금의 행위야말로 이들이 이제껏 행하여 왔던 그 국정농단의 행태가 얼마나 후한무치하고 아나무인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두 차례의 기간보와 어제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배곡, 감초, 태반 주사 등의 처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청와대의 사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재벌 총수들의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는 위원회가 요청한 정인의 출석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보다 실제적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하여 가능한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정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불출석 정인에 대해서는 고발, 재출석 요구, 동행 명령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불출석에 따른 고발 조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동행 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최순실 등 주요 정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장으로 데려와서 그들의 잘못을 추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정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과 위원 간에 협의를 한 바 우병우 정인 등 시빈에 대해서 동행 명령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불출석 정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2차 청문회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행 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 절차를 진행한 다음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행 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핵심 정인들이 다수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거나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어제 제1차 청문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우리 국정조사 특위가 반드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의지를 정인들에게 전달하여 올 청문회에 꼭 출석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마는 7인 중 3인만 출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않은 정인에 대해서는 동행장 발부는 물론 관련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고 어제 위원장인 제가 언급했듯이 이들에 대하여 출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최순실, 장시호, 최순덕,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유진용 정인에 대하여 12월 7일 오늘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 명령장을 집행해야 하는데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4인, 즉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장시호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는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직원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갈 예정입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참석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 나오셨는지요? 예, 여기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바른데 앞으로 나오십시오. 법무부 교정본부장께서는 오늘 출석하지 않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인 4인에 대하여 우리 직원이 지금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동행명령장을 집행함에 있어 정인들이 동행명령에 응해 국정조사장에 출석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직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 직원들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해 주십시오. 먼저 누굽니까? 누구? 최순실하고 누굽니까? 최순실. 그 위에는 네 사람이. 한 사람만 먼저 하고. 예, 맞습니다. 자, 먼저 경위 한번 나와 주시죠. 자,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은 국회 경위에게 최순실 정인의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정인을 출석하기 위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신속하게 동행명령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위 한번 나와 주십시오. 우병우 정인을 비롯한 구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출석 요구서를 근본적으로 접수, 회피, 방해한 우병우 정인을 비롯한 구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회 경위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순실 및 우병우 정인을 포함한 오늘 불출석 정인에 대한 반드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집행해 주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정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정언을 거부하거나 정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건의를 훼손한 때 선서한 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정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정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정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진솔하게 정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가 있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인을 대표하여 차은택 정인께서 바른대로 나와 해주시고 다른 정인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은택 정인께서는 바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입니다. 자, 정인들 다 일어났어요.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네, 정인들은 착석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정인 신문 순서 이전에 여러분들 간단 명료한 의사 진행 발언이라든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으시면은 간단 명료하게, 그래야 여러분들 질의 시간이 많이 할애됨을 인정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김한정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한정 의원입니다. 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오늘 국정조사 청문에 불응한 주요 정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회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본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전반에 중대한 우리는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거듭된 위정과 국정조사 방해 문제는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장님 중심으로 청와대에 대한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현장 조사와 특별 청문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세월호 7시간 그렇게 국민들이 애타게 진실을 찾고 있는데, 원하고 있는데 청와대 경호실은 출입 문제에 대해서 위정했습니다. 의무실은 아직도 진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문서 파기, 증거 인멸의 작업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제보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국정조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목표로 하는 국정조사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국정조사를, 현장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김한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영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간단 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영철 의원입니다. 최순실이 빠진 국정조사 청문회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최순실 외 국정농단 청문회가 돼버렸습니다. 이 모든 농단의 핵심에 있는 가장 큰 주범 최순실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이 청문회의 의미, 청문회의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한 맹탕 청문회로 비난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최순실을 바로 이 증인석에 불러 세워서 우리 국조위원들이 진실을 확인하는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어저께 각 언론에서 보도된 미용실 원장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돼서는 지난 12월 5일 기관보고 당시에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장이 외부인의 출입은 없었다라고 발언한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T 미용실 원장 S모 씨 그리고 위증을 한 이영석 경호차장에 대한 재출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께서 협의하셔서 반드시 다음 청문회 때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의사진행 발언 부탁합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신 결단을 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정유라 씨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에 있지만 법무부와 외무부가 함께 협의를 해서 독일에 있는 아니면은 제3의 국가의 어디엔가 있을 정유라의 동행 명령 가능하도록 해주시고요. 아마도 최순실 씨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어떤 또 핑계를 대서라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순실 씨 안 나올 같은 경우에는 두 모녀를 위한 별도의 5차 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2명의 증인 채택을 추가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미용사 정송주 다시 한 번 더 발언해 주십시오. 미용사 정송주 원장 이분이 4월 16일 날 대통령의 머리를 했다고 어제 보도를 나온 분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정인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이 사람이 알고 있을 거라는 내부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양심 고백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청와대 구순성 경찰관. 순성. 예. 순성. 예. 직함은 뭡니까? 직함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청와대 헬기 이착륙 그 현황 몇 시에 헬기가 이륙했고 몇 시에 착륙을 했는지 그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민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 하고 그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님. 좀 전에 그 최순실을 비롯해서 10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아주 정당한 집행이고요. 특히 최순실과 관련해서 반드시 동행 명령장을 집행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순실은 저희한테 보낸 불출석 사유 소명서에
그 공황 장애를 이유로 들었는데 공황 장애가 있다고 믿기 어려운 이유를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는 12월 5일 날 쓴 본인이 직접 필기한 이 사유 서명서를 보면 글씨가 어떤 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쓴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너무 또박또박 정확히 쓰여져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여튼 의사 진행 발언이나 자료 제출 요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검토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공황장애가 없다는 이유고, 마지막으로는 공황장애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여기 공황장애라고 본인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예. 이걸 적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출석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 의사 진행 발언 간단 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우선 검토가 아니라 엽전에 이만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경호실 차장이 당일 가글을 전달한 신모 간호장교를 제외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증죄로 여기서 확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확정적 판단을 하고 현장 조사 일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세월호 아이들이 죽어갈 때 거기에서 이 머리를 했다는 건 국민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하태경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주요하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등 주요한 이 국정 부분에 최순실 씨는 다른 그래도 출석 대상자들은 소견서라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만 없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직도 국민을 오히려 국정조사위를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황장애에서 의사 소견서가 뒤에 첨부되지 않아요. 다른 부분들은 돼 있고요. 그리고 장시호 씨는 더 가관입니다. 여기 보니까 베트남에서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학부모들하고 미팅이 예정돼 있어서 이것은 정말 국회를 못 오고 국민을 우롱한 이거 엽기적인 불치스러운 사유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지 그리고 그래서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청와대에 우리가 쟁점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 마약류 재산 대장 이 부분을 점검하는 곳은 군 의무사령부입니다. 위원장님, 군 의무사령부에서 마약류 재산 대장을 청와대요. 이것을 점검하는 곳이 군 의무사령부이기 때문에 군 의무사령관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청문회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 간사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박범계 간사위원부터. 네, 박범계 간사입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회 직원들을 통해서 최순실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신 점을 평가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서울구치소로 갈 텐데요. 이 동행명령장의 집행에 의해서 최순실이 출석이 확정되는 데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마도 고발보다도 최순실의 출석을 담보하는 방법은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추가적으로 잡는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와대 현장 조사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여러 의혹이 보도되고 있고 특히 청와대 이영석 경호차장의 위증이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청와대 현장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박범계 간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예, 간사위원. 여당의 이완영 간사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발부할 것인지에 대한 간사 간의 사전에 합의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절차상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정식 절차가 간사 간에 세부적으로 위임한 바 없습니다. 말씀할 때는 가만히 있으세요. 어제 이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특조위 우리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정인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당 간사로서 역할이 정말 거의 없다. 간사 간의 합의가 되지 못하면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하자는 등 다수의 힘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여당 간사의 애로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제 대기업 청문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간사가 위원장에게 쪽지를 준 것이냐 언론에서 난 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일부 정인이 건강진단서를 첨부하고 고령의 사유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메모를 위원장님께 드린 것은 위원장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가 보조를 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제대로 해명을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네, 이완영 간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우선 원만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신 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순실 씨 오늘 불출석과 관련해서 아까 하태경 의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불출석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행명령장이 집행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행명령장 집행이 실효성이 없게 될 때는 아까 박범계 간사가 얘기한 대로 추후에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다시 청문 절차를 잡아서 다시 출석 요구를 하고 그때도 또 불출석하면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나올 때까지 우리 청문회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복돼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경호 차장 이영석 처장의 위증 문제 또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머리를 만졌다고 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정순주 미용사를 증인으로 신청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안 손님과 관련해서 제2부속실이 이를 담당했고 안봉근 씨가 이 보안 손님 문제는 전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봉근, 정순주, 경호처장 이런 분들이 동시에 신문이 된다면 대통령의 미용 여부 또 보안 손님으로 무시로 청와대를 출입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최순실, 차은택에 대한 출입 경과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 위원회가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한 자료 제출 요청과 앞으로 특히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단호한 의지로 앞으로 추가 청문회를 개최해서라도 최순실과 그 일가들의 국정농단 이 사실을 더욱더 진실되게 밝혀낼 수 있는 역할과 조치를 당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추가 청문회를 포함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그리고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 이번 청문회에 의해서 가장 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정인을 요청하신 정송주 미용사를 비롯한 정인들에 대해서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추후 청문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아니 마치겠습니다. 잠깐 1분만. 다음은 정인 신문 순서입니다. 그건 나중에 본인 질의 해주십시오. 다음은 정인 신문 순서입니다. 신문은 국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정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시간은 간사간 합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신문 이후 추가 신문, 보충 신문 및 재보충 신문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가급적 신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인들 중에는 비록 구속 피의자의 신분이지만은 김종 전 차관을 포함한 송성각 정인 이런 분들은 정말 국민들의 이 큰 관심과 분노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인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이 되었습니다. 이분들께 여러분들 인격 모욕적인 발언이라든지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품격과 품위는 잘 유지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